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봄을 여는 절기 입춘입니다. 기다리던 봄 대신 오늘 아침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2도로 어제보다도 더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차츰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부터는 울릉도와 독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동해안 지방에서도 눈이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 자체는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4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영상 1도, 독도 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방부가 포항장기면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내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는 주한미군 훈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사격장 진입로를 막고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성사격장 인근 하천에서 주민들이 20분 동안 직접 주운 포탄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사격 소음과 진동 등의 고충을 겪은 주민들은 이미 이골이나 불안감은 무뎌지고 분노만 커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못하지요. 대화도 안 되지요. 야간 사격을 할 것 같으면 어르신들 잠도 못 주무시죠. 이런 생활의 불편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으려고 그럽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 이건 전쟁터지, 이거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오는 4일부터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재개될 방침에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 8군 핵심 전력인 아파치 헬기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선 사격 훈련 숙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성사격장이 사격 훈련 조건을 충족한다며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사격 훈련을 유예한 이후 주민들과 협의하고자 노력했지만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훈련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국방부를 비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라! 주민들은 포항보다 경기도 포천이 사격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 등 제반 상황이 더 좋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적으로 두었던 북한을 적으로 없앴습니까? 그러면서 왜 아파치 헬기를 사격을 그 위에서 잘 하던 것을 왜 이까지 내려오려고 애를 쓰십니까?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불태우며 분노를 표출했고 트랙터를 동원해 수성사격장 출입 도로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반대위는 오는 4일 오전에도 대규모 걸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제철소 직업성 암 실태를 고발한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 파장이 커지면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포스코에서 근무한 14명의 노동자가 암과 루게릭병 등으로 산재를 신청했는데 산재 판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영 이후 직업성 암에 대한 반향이 커지면서 다양한 업종에서도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노동자 4명을 포함해 3D 프린터 교사, 전기원가 주얼리 노동자 등 4개 업종 11명이 새롭게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켰고 포스코 노동자들의 추가 산재 신청은 물론 다른 업종의 직업성 암까지 사회적 관심을 만들어내고 있다. 25년간 포스코 정비 업무를 해온 박모 씨는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다 지난달 숨졌는데 가족들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몸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안 되니까 조금 옆에서 많이 조금 힘들어지지. 직업성 환경성 암 환자 찾기 119가 지난해부터 직업성 암 환자 신고를 접수했는데 포항제철소 관련 노동자만 4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한 45명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현재 한 14명 정도가 직업성 질병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직업성 질병 산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집단 산재 신청자 14명 가운데 폐암이 5명, 기타암 3명으로 암 환자가 57%를 차지했고 희귀질환인 루게릭병 4명, 폐 관련 질환자가 2명입니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외에도 추가적으로 노조를 통해 산재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덕군이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은 영덕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읍면별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영덕군은 어제까지 42%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달 25일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확정돼 관련 예산 37억 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가 2월 중 시작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어제 첫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협의체는 김병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의사회, 간호사회, 병원 등 전문가를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지역협의체 간담회에서는 보건소와 의사회, 의료기관의 협업,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방안, 지역협의체의 역할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구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가족에게도 전파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격리 생활수칙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두바이에서 입국한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입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 전 집에서 이틀 동안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생활했던 A씨 어머니도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무렵 A씨 어머니에게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고 뒤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이틀 동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어떤 경로로 접촉이 생긴 것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썼지만 어머니가 식사를 챙겨 방문 앞에 두면 A씨가 식기를 방문 앞에 내놓았다는 진술은 얻었습니다. 따로 쓰셨대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죠. 어떻게 감염됐는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죠.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자가격리 중 가족 간의 전파가 전국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방역당국이 생활수칙을 안내하지만 말 그대로 수칙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집 안에 방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해서 뭐 충분히 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렇게 따로 쓰시면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방법도 없습니다. 동거인이 있는 집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자가격리자 임시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구미시는 옥성면 자연휴양림, 대구의 경우 달성군 구지면 대구교육 낙동강 수련원을 임시시설로 하는 등 너무 먼 곳에 있어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임시시설을 갖춘 곳은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물론 동거인과 같은 집에 있더라도 격리를 철저히 지켜 전파를 막은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 중 전파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감염률이 높은 해외 입국자들만이라도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가운데 경북은 8.44% 올라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군위군이 15.69%로 가장 높았고 봉화 13.63%, 울릉 11.66%, 의성 10.47% 등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의성과 군위는 통합신공항 추진 효과, 봉화군은 백두대간 수목원 개장,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발 효과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주시가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는 4, 5월 중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경주에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 문화, 관광지, 재래시장 둘러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정 기준 수행 점수를 달성하면 세대당 최대 50만 원의 숙박료 등이 지원됩니다. 경주시는 이번 귀농 귀촌인에 이어 청년 창업 희망자와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한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산 가덕도를 찾아가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가 당론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가덕도 공항을 갖다가 하는 걸로 우리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른바 TK 패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김상훈, 강대식 두 명의 의원만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성명을 냈을 뿐 모두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은 가덕도가 법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게 흠결이 되면 뒤에 또 번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거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적법한 절차가 이행되고 않는 범위를 좀 지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쉽게 생각하며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덕도 특별법 처리와 별개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수준의 국비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매몰돼 일방적 행보를 보이는 지도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의원들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석이었던 울진군 보건소장에 조수연 전문의가 임용됐습니다. 울진군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전북 무주군 보건의료원장을 역임한 조수연 전문의를 신임 보건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진군 의회는 보건소장 공석에 따른 보건행정 공백 등을 우려했고 울진군은 세 차례 공모를 거쳐 외부 인사를 선임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번 신학기부터 도내 804개 초중고 특수학교에 지난해보다 22명 늘어난 1,088명의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관리하고 CCTV 상시 모니터링, 학생 등하교 안전지도와 주변 순찰 등을 합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 수에 따라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배치하는데 경북은 85%의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두고 있습니다. 천년고찰인 의성 고운사에는 불교가 아닌 유교 양식의 고건축물인 연수전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물로 승격된 이 연수전은 조선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고 왕실의 혈통과 역사를 적은 어첩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유서 깊은 건축물인데요. 이 연수전에 보관 중이던 왕실 기록물과 대장경 등 고서적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조사하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물 제2078호 고운사 연수전에서 나온 기로소 선생한 왕실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는 조선 태조 때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기로소에 입수한 정이품 이상의 벼슬을 지내고 70세 이상인 문관의 명단과 태조, 숙종, 영조, 고종 등
4명의 구강이 기재돼 있습니다. 왕실 어첩을 보관하기 위해 지방에 지은 기로소 원당은 의성 고은사와 순천 송광사 2곳뿐으로 형태가 온전히 남은 곳은 의성 고은사 연수전이 유일합니다.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기로소 건물도 사라져 버리고 없고 고은사에는 건물도 남아 있고 또 기록도 남아 있어가지고 기로소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로소 문서 같은 경우에는 딴 데도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연수전에서 나온 고자료 가운데 8만 대장경 목판을 영인한 신여경과 약사봉경 등은 제작 연대가 조선 중기로 추정됩니다. 특히 대장경에는 소장자가 쓴 구결이 적혀 있어 영인본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고은사 자료에서는 8만 대장경과 법화경 등의 15세기에 기입된 걸로 추정되는 그 다량의 묵서 구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고은사 자료가 적어도 그 시기 이전에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성 고은사는 연수전 자료와 사찰에서 보관 중인 고문서와 책자 등 400여 점의 고자료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알기 위해 조만간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펼 계획입니다. 영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고종 시대 때까지 기로소에 중요한 문건들이 많고 그것은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를 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은사 연수전은 사찰에 존재한 조선시대 왕실 건축물로 유교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양식이 특징입니다. 소설 산문의 만세문 현판 그리고 왕의 위상과 무병장수,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화려한 단청과 벽화가 돋보입니다. 이번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로소 원당이라 불리는 연수전이 왜 사찰에 설치됐는지 등 역사적 사실과 학술적 가치가 밝혀질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 황리단길이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확장해 보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황리단길 700m 양쪽에 보행자 전용 인도를 설치하고 전선 지중화와 우수관로 집수정 공사 등을 통해 도시 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올해는 12억 원을 들여 황리단길이 끝나는 대릉원 인근 동부사적지 포성로와 첨성로 구간까지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해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봄을 여는 절기 입춘입니다. 기다리던 봄 대신 오늘 아침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2도로 어제보다도 더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차츰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부터는 울릉도와 독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동해안 지방에서도 눈이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 자체는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4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후부터 흐리기 있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영상 1도, 독도 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